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유튜버 영상 볼 때마다 가끔 진짜 소름이 돋아요. 한국을 징장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징장해서 그래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 한 입 먹고 눈이 커져요. 오 마이 갓.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옆 테이블 한국 사람한테 말을 걸고 사장님한테 엄지손가락 올리고 한국 최고라고 말하죠. 그 영상은 며칠 뒤에 조회수 50만, 100만이 정도 나와요. 문제는요, 카메라가 거진 뒤에도 정말 그 사람이 똑같냐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절대 말을 못해요. 지금도 아는 사람은 보면은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먹는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 같이 한국 식당에 있었는데 라이브를 켰어요. 카메라와 장비가 식탁에 이렇게 주변에 둘러쌌고 손님들은 불편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방송이 켜지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웃어요. 한 입 먹고 눈이 크게 뜨고 와 너무 맛있다 라고 말하고 사장님한테 말을 걸고 뭐 한국 음식 최고라고 말해요. 채팅창은 난리 났고 후원도 계속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한국 사랑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요. 진짜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표정이 평범해졌어요. 아까 감동하던 음식이 거의 안 먹었고 사장님 이야기도 끝났어요. 물론 방송할 때는 에너지가 올라갈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방송하면은. 근데 그날 제가 본 건 텐션 차이가 아니었어요. 스위치 같았어요. 켜지면은 한국 사랑, 꺼지면은 끝. 그 순간 제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절대 모르잖아요. 그분들 눈에는 화면 속 모습만 진짜예요. 와, 이 외국인은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음식 먹고 저렇게 행복하네. 외국인이 인정하는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제가 바로 옆에 본 건 훨씬 복잡했어요. 그 감정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음식 좋아할 수도 있고 한국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을 몇 배로 부풀려서 보여주고 그 과장이 조회수와 돈으로 바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컨텐츠 장치가 돼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거의 7년을 살았어요. 한국어도 혼자 배웠고 일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정말 별의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을 소품처럼 들고 카메라 앞에서 과장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진짜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잔인하거나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만 켜면은 이상하게 단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돼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을 징장하면은 한국 사람이 좋아해서 보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를 좋게 말해주면 기분 좋죠. 저도 스웨덴에 외국인이 와서 스웨덴어 배우고 스웨덴 문화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문제는 그 감정을 너무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썸네일에 태극기 놓고 입에 크게 벌리고 와 한국은 미쳤다, 외국인은 충격받았다 이런 말을 쓰죠. 시장 가서 떡볶이 한 입 먹고 의자에 떨어질 듯 반응해요.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또 감동해요.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 라고 해요. 다음 영상도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고 감탄사는 그대로예요.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한국을 좋아하면은 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깊게 말하지 않지? 한국에서 오래 살면은 좋은 것만 모일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단점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한국 정말 안전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죠. 몇 년 살면은 왜 안전한지, 그 안전함이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는 말할 수는 있어요. 한국 사람 정 많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면은 그 정이 언제 따뜻한지 언제 부담스러운지도 알게 돼요. 그게 진짜 경험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 기뻐지는 거죠. 근데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게 뭐 대박, 최고, 미쳤다로 끝나면은 저는 오히려 이상해요.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반응을 소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은 기분 좋은지 알고 그 버튼만 계속 누르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채널에서 그냥 예능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보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저한테. 맞아요. 예능일 수도 있어요. 과장도 콘텐츠의 일부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진심처럼 반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똑같이 식당에 가서 김치 미쳤다, 한국 최고다 하면은 조회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하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계속 먹히냐면은 한국에는 아직 외부 평가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한국이 칭찬받으면은 그게 기사도 나오고, 외국인이 한국어 잘하면은 사람들이 놀라고, 외국인이 한식을 좋아하면은 괜히 더 반갑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전부터 살아본 사람들은 더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는 한국을 잘 모르던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찾아오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니까 기분이 다르죠. 근데 바로 그 감정을 노리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쉬운 길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평범했어도 한국에 오면은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한국어 몇 문장 하고 김치 먹고 그게 반응하고 한복 입고 경복궁 가면은 영성이 돼요. 제목에 한국 음식, 한국 편의점, 한국 남자, 한국 여자를 붙이면은 클릭 나와요. 그러면은 굳이 깊이 공부하거나 한국 사회를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응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도 진짜와 연기를 구분 못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와 이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삼겹살이에요 라고 과장해요. 조회수가 터져요. 다음에는 더 세게 말해야 돼요. 한국 와서 인생이 바뀌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못 산다. 한국 사람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전에 했던 징장보다 더 세야 다시 클릭하니까요. 이건 징장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결국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계속 더 그냥 자극적으로 포장해야 먹고 사는 구조가 돼요. 저는 그게 사람도 망가뜨리고 보는 사람 기준도 망가뜨린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에서도 한국 징장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국의 안전 이야기도 했고 대중교통 이야기도 했고 생활 편리함도 이야기했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을 징장할 때 적어도 왜 그런지 말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어떤 습관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밤길을 걸을 때는 몸이 긴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에서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끔은 한국을 비판해야 하고 가끔은 제 자신을 비판해야 돼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안 해야 해요. 그게 저는 중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정은 항상 징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성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하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을 해야죠. 한국도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인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듯이 와 한국 너무 좋아 최고다 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복잡한 역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고 사람들도 다 다르고 살아보면은 사랑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진짜 미치게는 부분도 있는 실제 나라예요.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오래 살수록 한국 최고라고 말을 덜 하게 됐어요. 대신 더 정확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도 신기한 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늦게까지 열린 카페, 배달, 지하철, 빠른 생활 속도요. 그런데 7년 지나니 그 신기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어로 처음 눈감았던 기분, 친구가 힘들 때는 옆에 있어준 기억, 방송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방송의 진지를 알게 되고서는 후련해진 그 순간,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던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한국을 너무 싸게 팔 때는 한 끼 먹고 막 인생 최고의 나라라고 외치는 게 한국에 대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 못하거든요. 원래 관계를 맺어본 사람은 상대를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실망도 해봤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사람 관계도 똑같잖아요. 만난 지 하루 된 사람이 넌 완벽해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그러면은 이상하죠.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지? 반대로 오래 본 친구가 너 이건 진짜 잘한다 라고 말하면 훨씬 무거워요. 내 단점도 알고 있으니까요. 나라에 대한 칭찬도 똑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의 칭찬을 싫어하라는 말 절대 아니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면 돼요. 좋은 영상을 보면 웃고 외국인이 한국 음식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에서 감탄이 항상 감정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조회수가 터지는 이유는 한국이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을 징장하는 외국인들이 얼굴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을 주는지 유튜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은 영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을 신처럼 떠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실수도 하고 싫은 것도 견디고 좋은 건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칭찬할 거예요. 여기 채널에서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도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런데 조회수 때문에 없는 감정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한국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서비스할 생각이 없거든요. 중동할 생각이 있어요. 카메라가 켜졌을 때만 사랑하는 나라는 카메라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겠더니까요.